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필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될 박성택입니다. 또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 이제 필기 부분인데요. 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교재 있습니다. 교재를 미리 이제 좀 받아서 저는 저자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교재를 제가 이미 받아서 자격증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재를 미리 받아서 그 필요한 부분을 좀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이 시험의 교재들은요 거의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로 갖춰서 파란색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의를 좀 넣어놓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기본적으로 가로 채워놓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경영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괄호를 채워놓는다면 어디에 괄호를 좀 칠까요?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영리겠죠, 영리. 그래서 영리에 대한 어떤 괄호를 쳐놓게 되면 뭐 기업은 뭐뭇을 목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뭐뭐를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영리 형태가 되는 거고 또는 어떻게 돼요? 성장 또는 생존 여기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채워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일반적으로 낼 때 보통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정의나 개념, 필요성, 단점, 장점 뭐 단점이 아닌 것 또는 장점이 아닌 것, 특징으로 올바른 것,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긴 하지만 또 이제 시험을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하게 돼요? 가로 채워넣기죠. 그래서 가로 채워넣기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를 들면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올바른 용어는 또는 올바른 용어로 뭐 짝지어진 거는 또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 밑에 같은 마케팅 이런 다양한 기업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뭐 이런 식은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보게 되면 마케팅에 대한 정의겠죠. 그래서 마케팅은 뭐 고객들, 뭐 클라이언트들, 마케터들 어떻게 돼요? 전체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물을 창출하고 알리고 전달해요. 교환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 일련의 제도, 프로세스를 바로 이 마케팅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로 다음 용 뭐 마케팅의 정의로 올바른 것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겠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런 표 있습니다. 표.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주안점을 줘야 될 때가 표입니다. 표나 그림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림은 순서가 있잖아요. 또는 그림에 이제 가로 채워넣기도 할 수 있고 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떤 차이점들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용 마케팅이 있고 디지털 마케팅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디지털의 변화, 뭐 스마트의 어떤 변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뭐 마케팅이라든지 스마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듯이 당연히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 가격, 유통, 포지셔닝 또는 프로모션 이게 포피가 다 나와 있네요. 또는 판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어떻게 돼요?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 쭉 설명했고 저기 4개 넣고 여기 1개 정도 넣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전통적 마케팅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 또는 전통적 마케팅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제품 관점에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통적 마케팅은 소비자죠. 그렇지만 디지털 마케팅은 생산 참여 프로슈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약간은 틀린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표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문제를 몇 개 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한 10개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어떤 설명의 특징과 뭐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 또는 올바른 것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를 쭉 낼 수가 있겠죠. 실제 지금 여기 보면 6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그런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구분별로 저희가 실제 이런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표는 항상 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쪽에서 저희가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 수학 분석을 하고 SB 분석을 하고 포피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인데 특히나 이제 이 마케팅에서는 SP를 더 강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줄여서 STP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SP는 이렇게 나와 있죠. 고객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시장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지셔닝하는 그 세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TP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괄호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실제 문제를 묻는 이런 형태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마케팅 STP 분석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수행 절차를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디지털 시장 세분화,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디지털 포지셔닝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STP의 어떤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구나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또 각각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가로채 넣기를 하든 예를 들면 다음 중 디지털 마케팅의 ST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올바른 것 이런 설명들을 쭉 할 수 있겠죠.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실제 여기에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실제 교재 내용들을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저희가 밑줄을 쳐놓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아주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잡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게 그림이 있거나 또는 표가 있거나 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보통 저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딱 눈에 보이게 됩니다. SP라든지 또는 포피라든지 또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지까지도 잘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공자라도 누구나 쉽게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비전공을 하신 분들이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마케팅 이 파트가 아니라 실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그 통계 파트입니다. 정형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또는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또는 고급 통계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수집 기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집 기술이라든지 또는 저장 기술이라든지 처리 기술 기법들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그 부분이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안 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마케팅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표 형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웹사이트 콘텐츠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이트는 한결같이 도형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마케팅 전략에 6C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의 C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겠죠. 각각의 C가 다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 커넥션 또는 커머스, 커뮤니티, 컨텐츠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거 6개에 대한 설명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하면 다음 중 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6C의 전략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6개 중에 하나겠죠. 물론 영어로 돼 있다 또는 이것도 한글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표현적인 어떤 형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아닌 것을 골라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각각 예를 들면 다음 중에 컨텐츠에 대한 이 마케팅의 6C 전략 중에서 컨텐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또는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내용들 또한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마케팅의 6C 전략 중에서 어느 전략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내용을 토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림만 보면 여기서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실제 이 내용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6가지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으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이 코틀러의 소비자 구매 행동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마케팅의 자극 또는 기타의 자극 형태가 있고요. 구매자의 특성, 구매자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그다음에 구매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이 코틀러의 실제 소비자 이제 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자극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겠죠. 예를 들면 다음 중 이 코틀러가 얘기한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마케팅 자극에 포함되는 것은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걸 보시면 제품 가격, 장소에 대한 것들, 촉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극이다. 그럼 경제적 또는 기술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형태가 있겠죠. 다음 중 코틀러의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기타 자극에 해당하는 것은 속하는 것은 또는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똑같죠. 구매자의 특성인 것은 특성이 아닌 것은 또는 구매자 의사결정 과정인 것은 의사결정이 아닌 것은 또한 구매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파트겠죠. 이거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구매자의 어떤 특성들이 있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자의 의사결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 제품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이 부분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될지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 행동이라고 이게 하는 파트 있잖아요. 이 소비자 행동도 한 학교 과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책도 상당히 두껍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두껍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격에 대한 검증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 소비자 행동 중에서도 중요한 파트들만 저희가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이제 집필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집필하신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잘 조율을 해서 집어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에서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소비자 행동이 보통 한 학기 정도 하잖아요. 한 학기 정도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향이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좀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뭐 대체한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행동을 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보통 보면 우리가 문제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정보를 탐색하는 거겠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구매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지금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아이가 2명 있어요. 그럼 현재는 방이 2개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방이 2개. 애들이 어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한 방에서 재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는 이제 큰 방에 안방에서 자고 이제 아이 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 작은 방에서 재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커나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동성이 아니라 만약에 틀려요. 한 명은 남자 아이, 한 명은 여자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면 커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따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방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어떤 필요성이 느끼게 되겠죠. 그럼 그때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는 겁니다. 아, 방이 2개짜리가 아니라 이제 방이 3개짜리로 좀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게 돼요? 정보를 탐색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뭐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면 학군이 좋은데 또는 학교랑 더 가까운데 위치도 다 보겠죠. 물론 자기가 현재 처한 어떤 그 상황도 이렇게 주어진 어떤 자금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대안들을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대체안을 평가하겠죠.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가격이 뭐 좋지만 뭐 괜찮지 위치는 좋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가격이 적당한데 너무 학교라든지 멀다든지 하는 위치상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가지 정도가 나왔다. 그럼 이 중에서 최저간을 선택하겠죠. 그럼 어쩔 수 없다. 이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다.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구매 결정을 하겠죠. 구매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 가서 살아보고 생활을 해보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만족하는 거고. 예를 들면 만족하는 점이 있으면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만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겠죠. 이 아파트, 예를 들면 이 아파트다 또는 이 위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충성도 높은 고객.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또 다른 데를 이사를 하더라도 이 브랜드의 아파트를 간다라든지 이와 똑같은 학군의 아파트를 간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활용하는 거. 마케팅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에 대한 어떤 데이터, 실증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 역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투입돼서 바로 100% 이제 그 기업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테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메시지 반응의 관여도 뭐 고관여냐 저관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여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고관여, 관심을 많이 가지면 저관여입니다. 만약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막 지금 런닝머신을 뛰고 났는데 땀이 막 났어요. 수분이 부족해요. 그 수분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 수분 섭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근처에 찾겠죠. 나는 뭐 포카리 스웨트나 아니면 나는 게토레이냐 파워에이드냐 있겠죠. 나는 만약 포카리 스웨트만 먹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포카리 스웨트가 없어요. 없다라고 해서 그거 포카리 스웨트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비슷한 뭐 게토레이가 됐든 파워에이드가 됐든 그냥 먹죠. 그래서 약간 소비자 관심 자체가 약간 관여도가 낮는 부분을 저관여라고 합니다. 고관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나 또는 집을 구매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약간의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통 어떻게 봐요? 고관여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계란이 있죠, 계란. 달걀 같은 경우는 고관여일까요, 저관여일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는 저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달걀은 그냥 구매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친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이라든지 또는 무항생제라든지 해서 어떻게 돼요? 달걀을 구매할 때도 계란을 구매할 때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일일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그 생산 날짜라든지 무항생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관여로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정보 탐색부터 인지적인 어떤 반응, 상표에 대한 선호도, 인지에 대한 어떤 부조화라든지 또는 타인의 영향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 시험 문제를 충분히 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소비자 행동에서 고관여의 저관여의 행동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도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격증 공부하실 때 물론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표하고 그림만 보시면 안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표나 그림 자체는 좀 유심히 좀 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뭐 인풋, 자극, 외적 탐색, 뭐 정보 처리 과정, 의사결정 과정 이런 다양한 어려운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는 EBM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BM 모델을 보시게 되면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어떤 외적 탐색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자극을 받는다고 하죠. 노출이 되게 되고 주의가 집중되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수용 이해하게 되고 이제 파지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각을 할 때는 기억에서 불러오는 거거든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의사결정 과정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좀 5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과정이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또는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를 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만족을 하게 되면 이 신념이 여기 나와 있죠. 대안 평가에 신념, 태도,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게 되겠죠. 만족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만족하게 되면 그 제품을 계속 구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근데 만약 불만족하게 돼요. 불만족해도 신념이 생깁니다. 어떤 신념이 생겨 태도라든지 이 제품은 더 이상 못 쓰겠구나. 나 이 제품을 쓰지 않을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자세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태도가 생기게 되면 그 제품을 다음에는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보통 소비자들이 만족하면 만족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게 돼요? 막 떠들거든요. 아시겠지만 떠듭니다. 어떻게 떠들까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죠. 이 제품 살려면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잘 알긴 하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럼 딱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써봤는데 이 제품 뭐가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 근데 내가 지금 뭐 요 정도의 어떤 비용 가지고 구매를 좀 하려고 요 안에서 구매를 요 범위 안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 그렇다면 요런 제품이 있다고 추천을 해줘요. 본인이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품을 구매할 때 리뷰를 많이 읽어보죠. 리뷰를 많이 읽어보면 리뷰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리뷰가 많은지 또는 긍정적인 리뷰가 많은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해외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항공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뭐 호텔닷컴이라든지 뭐 트립닷컴이라든지 다양한 아고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호텔을 검색해 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먼저 뭐 보세요? 가격을 먼저 봅니다. 당연하죠. 가격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본 다음에 뭐 들어가서 봐요? 유상가격이 있으면 리뷰를 쭉 읽어봅니다. 리뷰를 읽어보시면요. 리뷰에 5점 만점 몇 점이냐 또는 10점 만점 몇 점, 보통 5점 만점으로 많이 가거든요. 점수를 쭉 보고 만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또는 불만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저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니까 다시는 여기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난 다시 여기 가면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써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이렇게 다양하더라는 점. 개인적인 어떤 특성, 사회적인 어떤 특성, 상황적인 어떤 영향, 다양한 영향들이 여기에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실 때 이 교재를 보시고 물론 교재를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은 간략간략하게만 나왔지만 실제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소비자 행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상당히 쉽게 이렇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필기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두 번 정도만 읽어보셔도 대충 내용은 좀 감이 가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예상 문제, 거기 연속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뒤에 연속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수부 올라온 그 예상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샘플 문제들 다음 풀어보시게 되면 대충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이 다음 문제는 다음부터 보여드릴 문제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예상에 대한 어떤 필기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몇 지선다요? 사지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교재는 오지선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오지로 할까 사지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지선다로 좀 이렇게 결정을 좀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오지도 좀 있지만 사지선다로 많이 회귀하는 경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자상거래 관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사지 형태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오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오지가 더 어렵겠죠. 오지선다가 사지선다보다는. 예를 들면 다음 중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비정형이겠죠.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는 SNS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음성이라든지 영상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데이터다.
뭐 오늘날 빅데이터는 비정형화 데이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뭐 미디어 이용자들은 상호 의견을 교류하여 생산된 정보다. 그다음에 일정한 규칙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의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실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의된 데이터다. 비정형은 어떻게 체계화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는 언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정형은 스트럭처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정형은 언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우리가 글 이렇게 써진 거는 딱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쓰는 방법들도. 저희가 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하는 거 제가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다른 교수님들이 보시게 되면 다른 뭐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부분들 하고 제가 강의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형화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각각의 PPT라든지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특색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약간 일정한 규칙이보다는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종목 빅데이터의 의의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도 아시겠지만 그 빅데이터 의의라고 하는 자체는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용량을 줄인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핵심 원천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시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시각화는 당연한 거겠죠. 여기 뚝 일부 보시면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좀 넘어간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의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양이 큰 거죠. 뭐 현재 존재하는 기술이나 처리 기술이나 어떤 저장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빅데이터만 생각하셔도 정답은 바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용량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범람이라고 하죠. 물론 그래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음 중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우리 기업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한다. 패턴 발견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어떤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비용의 절감이다. 다양하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특히나 마케팅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조사한다. 그럼 소비자 행동 조사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려면 지금도 많이 조사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설문지를 뿌려야 되잖아요. 일일이 전화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웹상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수기적인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는 기존에 했던 데이터들을 그냥 어떻게 돼요?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이런 방식보다는 상당히 좀 더 편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고객이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빅데이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뭐냐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항상 개인에 대한 정보들은 감춰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이제 우리가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파악한다, 빅데이터로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점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 또는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순서가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요. 딱 보시게 되면 정답은 바로 볼까요? 한 번 사용한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그 전에 데이터는 한 번 사용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사용한 데이터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얹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정보 전통적인 마케팅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통적이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이 아니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표가 있었잖아요. 표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마케팅의 특징으로 이제 올바른 것 또는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바로 뭐냐면 제품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정보 세분 고객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 세 분 이겠죠. SP에서 그 전략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중 전통적 마케팅의 포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뭐 포피도 나오게 되고 6C 전략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피라고 하는 자체하고 틀리거든요. 실패하고는. 설명은 바로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리고 하나가 뭘까요? 프라이스겠죠. 가격이라고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영을 좀 전공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걸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분들은 힘들겠죠. 그다음 다음 중 애널리틱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애널리틱스가 왜 필요해요? 애널리틱스는 뭐예요? 분석이잖아요. 분석이 왜 필요하냐니까 쉽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분석도 쉽고 빨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정답이고요. 다음 중 분석 기법의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실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정답은 사후 판단에서 통찰 그리고 예측 행동 이렇게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중 마케팅 애널리틱스를 위해서 필요한 고객 정보의 데이터가 아닌 것. 마케팅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마케팅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 것은 정답은 바로 경력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또는 마케팅 효과 측정의 애널리틱스 활용 목적의 가장 큰 경우는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마케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증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중 소비자 행동의 특성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자주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행동의 특성이 아닌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중 뭐 개인이 심리적 요인 중에 인간의 행동을 하게 하는 근원적인 어떻게 돼요? 힘 내지 강한 추진 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바로 동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다음 중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인 AISAS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그다음에 다음 중 요인 분석에서 성분 행렬을 회전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통계적인 파트 문제겠죠. 정답은 공통 요인을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중 엔트로피 지수를 분리 기준으로 하는 의사결정 나무의 알고리즘 무엇인가 데이터 마이닝이거든요. 정답은 4번인 10.5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보통 뭐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정답은 바로 뭐냐면 탐색, 이해,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다음 중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뭐 전처리, 입력, 준비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을 보시게 되면 입력, 준비, 전처리, 지식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추출을 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저희가 빅데이터 관리사의 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필기가 상당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필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